네, 반갑습니다. 2020 원년 언니는 개념 완성 통합사회 네 14번째 시간이고요. 반갑습니다. 신진우입니다. 네. 네, 오늘 노래는요. 괜찮다 먼저 가라 말아주라 화장했는데 아프냐고 묻냐 주라 관심 좀 주라 말한 나라 잊혀오지 말아주라 간주 중에는 뜨하지마 흐르러 간주 점프 제발 눌러주라 주라 개인 카드 샥샥 써 오늘따라 달랐네요 대표님 주라 보너스는 내 통장에 쌓였어 대표님 바지핏이 참 잘 어울려요 야근 할 생각은 나 있어 오늘은 얼마만에 하는 데이트 날인데 네, 오늘 노래는요. 네. 한참 유행이죠, 지금. 네, 둘째 인물이 김다비의 주라였습니다. 네, 오랜만에 지금 통합사회 촬영하러 왔어요. 한 2주 안 됐고, 한 일주 반 정도 지난 상태고요. 네, 한동안 사실 이제 한국사 강의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통합사회를 신경 쓸 겨를도 없었는데, 네, 통합사회를 촬영하러 왔습니다. 네, 살짝 거슬릴까? 더 조금만 드릴게요. 네. 괜찮죠? 오늘 할 내용 딱 적어드렸어요. 테마 16이고요, 여러분. 테마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17, 18, 19, 20, 21 5개 테마 남았습니다. 정말 많이 오셨고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많이 안 가요. 자, 오랜만에 5월 26일이고요. 오늘은 이 강의 여러분들 언제 들을지 모르겠어요. 학교에 따라서 7단원을 먼저 배우는 학교도 있고 또 같은 영역이라서 2단원을 먼저 배우는 학교도 있고 이 굉장히 다양하게 수업을 하는데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문화변동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 복습 잠깐 하고 갈까? 복습?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문화권 했어요. 문화권. 자, 문화권 여러 가지 했는데 기억나나 모르겠네요. 문화권. 자, 여러분들이 딱 책을 우리 폈을 때 180페이지 기후총정리 이거는 13-1강에서 다 했기 때문에 네, 넘어가고. 네, 오늘 제가 드디어 이제 문화권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네, 가장 중요했던 용어 아니고. 예, 용어 아니고요. 자, 가장 중요한 용어. 저 왜 이래? 이게 안 길어서 그렇구나. 네. 네, 점이지대라고 하는 이 용어. 굉장히 좀 잘 기억해 놓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내용 말씀드렸고요. 네. 문화권의 종류도 좀 기억을 하고 가셨어야 됐죠. 맞아요. 뭐뭐 있었더라. 그것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유럽 문화권, 동양 문화권, 동양이라고 흔히 말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 해야 되지, 그래? 네, 동아시아, 동양 문화권.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문화권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프리카 문화권, 건조 문화권, 북극 문화권. 제가 어디 빼먹었는데. 알아요? 그렇지, 아메리카 문화권.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를 구분하는 기준은 파나마 운하가 아니고 뭐? 리오그란데 강이라고. OX에도 나왔었잖아요. 요 정도 문화권을 알면 돼요. 이 문화권 중에서 유럽도 막 나누죠, 우리가. 네, 북서 유럽, 동부 유럽, 남부 유럽 나누고요. 동양 같은 경우는 나눕니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여기는 주로 이제 우리가 인도를 얘기한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이제 인도 문화권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 문화권 패스 건조 문화권도 얘기를 했고, 아메리카 문화권 아까 얘기했듯이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만 기억을 좀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하신 거고요.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을 본격적으로 좀 다뤄볼게요. 자, 여러분들 뭐 노트를 꺼내든지 뭘 꺼내시고요. 네, 오늘도 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적어가면서 공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먼저 프리뷰 내용도 좀 보고 갈게요. 프리뷰 내용이 문화의 의미거든요. 문화의 의미, 문화의 속성. 뒤로 넘어가시면요. 네, 문화 요소, 문화 기능, 문화의 특성, 하위 문화. 요 정도는 사실은 사회 문화라는 과목이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할 때 간단히 여기 여러분들 기본 상식 정도로 그렇죠. 기본 상식 정도로 간단히 정리만 하고 갈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프리뷰 나와 있는 첫 번째. 이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문화의 의미. 자, 문화는요, 거기 보면 적혀 있어요. 좁은 의미에는. 네, 정신적, 물질적으로 진보된 상태, 고급스럽고 세련된 것이다. 근데 그 넓은 의미에서는, 네, 한 사회 구성원들의 학습을 통해 가지는 공통의 행동 및 사고방식이다.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의 문화를 봤을 때는 굉장히, 뭐랄까, 고급지고, 좀 세련되고, 진보된 상태, 세련된 것,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거기서 좀 더 확장을 해서 이만큼의 범위. 그러니까 지금 넓은 의미의 문화는 물론 이 좁은 의미도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거기 플러스 이러한 생활 양식들의 까지도 다 고려를 하는 것이다. 네,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제 문화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문화의 속성. 아니, 두 번째죠. 네. 속성 요거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에 나왔었어요. 중학교 기능 복습하면서 3월 모의고사에 나왔었는데 그것도 좀 봐야 되겠죠.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유성, 두 번째 학습성, 세 번째 축적성. 네, 자, 왜 글씨가 계속 올라가죠? 오, 네, 잡았어요. 네, 축적성. 네 번째가요, 전체성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변동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프리뷰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완전 빠삭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거는 그렇구나 라는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공유성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노란색으로 적을까? 노란색으로 사회 구성원에게 이말 핵심이에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고 방식을 우리가 이제 공유성이라고 하고요. 사고 방식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학습성은요, 결국 문화는 뭐예요? 후천적으로 학습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죠. 네, 우리 다 적어놨을 거기도. 후천적이다. 축적성은요, 문화는 선대 문화들, 그러니까 전통 문화라고 흔히 많이 부르는데, 조상들의 문화가 점점 축적이 되고 축적이 돼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전통 문화의 계승과 같은, 여러분 계승한다고 해서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팩토리얼 생각하면 안 되겠죠. 계승이라고 해서, 네, 계승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팩토리얼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드립이에요. 드립. 네, 웃으면 웃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걸로. 그 다음 전체성 갑니다.
자, 전체성은요, 다른 말 통치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문화들은요, 어떤 관계를 참, 여러 문화들은요, 아주 무슨 관계를, 잠깐만, 자, 먼저 나가려고 하지 말자. 자, 여러 문화들은 서로 어떤 관계? 그렇죠. 밀접한 관계. 오케이, 무슨 관계? 밀접한 관계. 이게 왜 이래? 밀접한, 이게 왜 이래요? 어머? 밀접한 관계. 자, 맞아. 변동성은요? 문화는 고정 불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속성이에요. 문화의 속성. 거기 오른쪽에 제가 기능도 적어놨는데 기능은 넘어갑니다. 기능까지 알 시간은 없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 이 문화를 어떻게 구성할까요? 이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에 무엇이 있을까요? 자, 그거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죠. 우리 책에는. 네, 여기 두 가지예요. 여기 다예요. 물질 문화냐? 물질 문화. 그 다음에 비물질 문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맞아요? 자, 근데 이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라고 할 때 이게 무엇인고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잘 다 간단해요. 물질 문화는요, 말 그대로 물질이죠. 물질. 이 물질 플러스 이제 기술 정도까지 보는 거고. 비물질 문화는 뭐예요? 비물질. 물질이 아닌 거예요. 즉 뭐예요? 너의 그 생각은 물질이 아니잖아. 사상. 종교와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물질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뭐 거기 적겠죠. 언어, 지식, 가치, 규범, 법, 제도. 어쨌든 너네가 말한 이 언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비물질이죠. 물질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문화의 기능 있습니다. 맞죠? 좀 지울게요. 4번. 문화의 기능에 세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딱 네 가지 적어봅시다, 여러분. 이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아는 정도다라고 네 가지를 적어볼까요? 네, 환경을 적응하는 수단. 네, 두 번째 뭐 있어요? 그렇죠. 사회 집단의 유지. 왜 사회 집단의 유지를 문화가 역할을 하죠? 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잠깐만. 왜 그러냐 하면은, 좀 갖자. 이 사회 집단의 결속력을 높여주거든. 결속력을 높여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동체, 집단, 이런 단결력 이런 걸 키워주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지식의 제공과 축적. 지식 제공과 축적. 네 번째는 구성원의 심리적 욕구 충족. 이렇게 네 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저쌤 왜 계속 그 교과서 이 책에 있는 얘기를 왜 할까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잠시만요. 목이 굉장히 좀 안 좋네. 워낙 제가 책에 자세히 적어놨어요. 너무. 다섯 번째, 문화의 특성. 당연히 두 개지. 뭐예요? 보편성 아니면 특수성이겠지. 보편성 아니면 특수성. 보편성의 이유는요. 그렇죠. 이 문화에 있어서 공통의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언어라면 언어. 이 언어도 공통 요소죠. 언어. 자, 다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건조 문화권으로 갔을 때, 동양 문화권으로 갔을 때, 아메리카 문화권으로 갔을 때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공통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성, 그렇죠? 이렇게 달라지게 등장하더라. 여기 특수성을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하위 문화라는 건데, 요거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다 지금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하위 문화 이런 거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집합 배웠습니까? 집합. 그 전에 제가 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네, 근데 수학이에요. 네, 수학이에요. 자, 집합의 포함 관계.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집합의 포함 관계는 우리는 네, 이렇게 표현해요. 맞아요? 이렇게 표현하잖아. 우리는 이 집합의 포함 관계를 그거랑 같은 거야. 문화의 포함 관계. 이 하위 문화는 이런 거예요. 좀 상대적인 개념이야. 상대적.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좀 따로 떼서 볼 거예요. 자, 아니다. 요 얘기를 잠깐, 요 얘기를 이어서 해보자. 그래. 자, B라고 하는 집합은 C라는 집합을 포함하는 집합이에요. 맞아요? 근데요, A라는 집합은 B라는 집합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설명 적어놨죠. 전체 문화라고 하는 게 있어. 자, A를 우리는 전체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B를 청소년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청소년 문화, C를 고등학생 문화라고 해보자. 자, 그렇다면 이제 이해가 좀 쉬울 거야. 전체 문화라는 틀 안에 청소년 문화가 요만큼이 있고, 물론 그 또 다른 곳에는 뭐 성인 문화도 있을 거고, 네, 어린아이들, 우리 유아들의 문화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청소년 문화 중에서 고등학생 문화가 또 있을 것이고, 중학생 문화가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렇게 문화는 포함 관계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위 문화고요. 자, 뭐 긍정적 기능, 부정적 기능인데 이런 건 여러분들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돼요. 자, 한 번만 읽어볼까 우리가? 긍정적 기능. 네. 네, 전체 문화에서 누릴 수 있는 하위 집단 나름의 욕구를 충족한다. 하위 집단에 대해 소속감이는 연대의식 강화시킨다. 전체 문화의 해결을 방지하며 문화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제공한다. 전체 문화의 유지와 존속 영향을 미친다. 다 패스할게. 이거 다 안 봐. 우리는 다만 이 청소년 문화, 지역 문화, 반문화, 대중문화 이거야. 지역도 한번 들어볼까? 자, 예를 들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고 해보자. 서울 안에는 송파랑이 마포도 있을 거고, 마포, 뭐 송파도 있을 거고, 강동구도 있고, 강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서초도 있고. 그럼 이 강남 안에 다시 들어가 볼까? 강남 안에? 강남 안에서 다시 개포동의 문화가 있을 거고, 대치동의 문화가 있을 거고, 청남동의 문화가 있을 거야. 뭐 압구정동의 문화 따로 있을, 신사동 문화 따로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삼성동의 문화가 따로 있을 수 있어. 이런 지역 문화도 있고요. 반문화라는 게 있어. 반문화를 좀 기억을 해줘. 반문화. 굳이 우리가 이 프리뷰 사실 심화예요, 이거는. 근데 반문화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자, 한 사회의 대다수가 따르는 지배적인 문화에 거부하거나 도전하는 문화야. 즉, 이 반문화는 주류가 아니야. 그럼 주류가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야? 술 아니고요. 그 술 주류가 아니라 주를 이루는 세력이 아니라 비주류 세력이라는 뜻이에요. 비주류 문화. 알겠어요? 비주류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비주류 문화고 이 반문화, 그러니까 주류 세력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는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반문화예요. 그래서 반대되는, 반하는, 저항하는 그런 문화라고 생각하면 되고, 대중문화도 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내용으로 들어갈 거야. 프리뷰 간단하게 한 20분 했죠? 내용 30분 할 거예요. 별로 내용이 참,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만 잘하면 돼. 자, 구조를 잘 시켜줄게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자, 문화 변동이죠, 오늘은. 문화 변동이 되어버립니다. 문화가 어떻게 바뀔까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이 문화가 변동하는 요인들이 있어. 이게 내재적인 요인도 있고, 외재적인 요인도 있는데, 내재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뭐로 나누냐면은, 발명과, 야가 왜 안 썼지? 발견으로 나눠요. 자, 발명과 발견의 차이는 뭡니까? 발견은 없던 걸 찾은 거고요. 발명은 없는 걸 새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없던 걸 찾은 게 아니라 원래는 있었는데 우리가 못 찾은 거였던 거지. 우리가 발견한 거지. 자, 그러면은 이 발명이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1차 발명과 2차 발명 또는 관념적 발명 이런 표현도 써요. 지금도 보자. 1차 발명은 이거야.
없었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거야. 그래서 이전에는 아예 없었던 건데 아예 없었던 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교재에도 적어놨잖아요. 제가 활 이런 거죠. 활이나 바퀴 같은 거 이런 게 1차 발명입니다. 그럼 2차 발명 무엇이냐면은 그 있던 거를 이렇게 좀 조합을 해보는 거야. 뭐 이렇게도 곱해보고 뭐 이렇게도 곱해보고 해서 더해보고 해서 또 다른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거야. 활을 통해서 이 활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활의 원리를 이용한 현악기. 활의 원리를 이용한 현악기를 만들더라. 이런 식으로 요게 2차 발명이야. 자, 발견력, 그렇죠. 역시나 우리가 아는 거대로 있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찾은 거예요. 이렇게 발명의 첫 번째 내재적 요인 보면 되겠고, 자, 다음에 외재적 요인으로 이제 문화 전파라는 게 있어요. 적어볼래? 문화 전파. 이 문화 전파라고 하는 것은 총 3가지가 있거든. 3가지. 여기 또 시험에 1타니까 잘 알아놓도록 하자. 자, 문화 전파의 첫 번째는 직접 전파야. 직접적으로 전파하고 간접적으로 전파되고 자극을 받아서 전파하는 3가지 전파 방법이 있어요. 이 문화 전파야. 직접 전파는 말 그대로 직접 갖다 주는 거야. 직접. 여러분 말 표현을 좀 잘 생각해 주세요. 직접적으로 갖다 주는 거거든요. 이건 예시를 좀 보자. 예시. 자, 우리나라의 예시를 좀 들어볼까? 우리나라 옛날에 고조선 말고 고조선 너무 멀리 갔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같은 경우 좀 더 뒤로 가야 될까? 삼국시대까지 가볼까? 삼국시대 우리는 중국과 교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는요 한자도 쓰고요 불교도 전래받았고요 당나라의 율령체제가 동아시아 한국이나 일본으로 퍼져나갔어요. 그거를 수용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게 직접 전파다. 직접 전파. 그 외에도 거기 CF 적혀있죠. 참고하라고. 혼인, 교역, 전쟁 등 구성원 간의 접촉, 교류 과정에서 나타남. 대표적으로 요건 아닌데 요건 아니고 또 생각해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간접 전파는 이거야. 우리 한류 요것만 딱 기억해 주면 돼. 한류. 그렇죠. 인쇄물, 텔레비전, 인터넷 등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파야. 내가 직접 전파한 게 아니고 이런 매체를 통해서. 매체가 중요해요. 매체를 반드시 거치셔야 됩니다. 이 매체를 통해서 전파되는 거. 이게 간접 전파예요. 이 한류 다 뭐예요?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전파가 됐죠. 그래가지고 한류 열풍이 이뤘던 거고 드라마 대장금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자, 자극 전파 보도록 할게요. 자극 전파는요 이런 거예요. 다른 나라 거를 보고 거에 무엇을 받았다고요? 자극을 받았다고요. 자극을 받은 이런 거야. 거기 예시를 적어놨죠. 우리나라 옛날에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가 이제 한자를 쓰긴 썼는데 중국의 한자를 갖다 썼잖아. 우리가 중국 문자였다 한자를 갖다 쓰다 보니 우리 입에 이 한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당시 이제 원효대사 아들이었던 설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내요. 이거 국어 시간 여러분들 이제 고대 국어 하면서 배울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렇게 우리 문화 변동의 요인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판으로 가서 문화 변동의 양상으로 갈게요. 2번 양상. 양팡 아니고 양상. 문화 변동의 양상. 총 3가지 볼 겁니다. 3가지. 빨간색으로. 3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화 동화. 문화 동화에 대해서 첫 번째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 융합. 그 다음에 문화 병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문화 동화는 무엇이냐면요. 말 그대로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 우리 알파벳을 좀 해볼까?
A 문화와 B 문화가 만나서 B가 되는 거예요. A 문화와 B 문화가 만나서 B 문화가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새로운 문화 요소의 등장으로 전통 문화 요소가 소멸하고 외래 문화 요소로 대체된다. 즉, 문화 요소가 외래 문화로 대체되는 거예요. 보통 대개 이런 경우는 사실 식민지에서 많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자, 특히 이게 중요하다. 문화적 정체성이 약할 때 이런 현상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자, 거기 긍정적 측면. 네, 특정 사회 문화가 환경의 변화에 맞춰 발전하는 현상. 부정적 측면. 그렇죠. 전통 문화가 소실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문화의 축적성이 어쨌든 좀 훼손되는 거겠네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제가 예시 넣어놨는데, 그렇죠.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백인 문화 접촉하면서 자기 문화를 상실한 것. 그래서 보통 되게 이런 것들이요, 식민지 사회에서 굉장히 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당시 이제 19세기 제국주의 때 서양 열강들이 굉장히 많은 식민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많은 문화 동화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융합 갑니다. 문화융합은 이거예요. A 문화와 B 문화가 만나서요. 우리 이제 하나로 시작할게요. C 문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A와 B가 결합을 해서 C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보면 돼요. 외래 문화와 다른 나라의 문화와 전통 문화가 결합됐어요. 우리나라 보면은 외부는 한옥인데 내부는 현대 양옥처럼 되어 있는 거. 네, 그런 거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거를 문화주택이라고 불렀던가? 뭐라 불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그렇게 불렀었어요. 어쨌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기 지금 빠져 있는데요. 자, B 거기 특징 봅니다. 자, 한 구성원의 한 사회 구성원들이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외래 문화 요소를 해석하고 재구성화에 정착시킨다는 것을 보여줌.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를 받아들일 때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를 상실한다는 게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고칠게요. 물론 같은 표현이긴 하나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문화 융합 같은 경우는 거의 좀 편해요. 갈등이 별로 없어요. 갈등이 그나마 최소화되거든요. 그 예시로 재즈 음악 이런 거 있겠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즈 음악 적혀 있죠. 네, 아프리카계 흑인들의 고유 음악, 서양 음악의 기술과 이런 결합해 만들어진 재즈 음악 굉장히 좋죠. 재즈.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화 병조는요. A와 B가 결합을 해요. 둘 다 살아있어요.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나라의 의학입니다. 의학. 자, 의학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한의학과 우리가 흔히 뭐라 부르죠? 여기 적어놨나요, 내가? 서양의학, 보통 이걸 이제 양의학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이렇게 두 개가 서로 공존하고 있어요. 한의사들도 있고 그냥 의사들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 병조는 그렇죠. 외래 문화도 있고 외래 문화도 이만큼 땅을 지키고 있고 전통 문화도 요만큼 있는 거예요. 땡땡 국가의 문화에서 전체 집합에서 다 있는 거예요. 둘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둘의 공통점이 그래 발견되지는 않겠죠. 어쨌든 이렇게 문화 변동 보시고 문화 변동의 문제점이 있어요. 뭐 문화 충격, 문화 정체성의 혼란, 문화 지체, 아노미 이론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아노미라고 하는 것은요, 이 문화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문화가 막 변동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 자신들의 문화 요소가 이제 다른 문화 요소로 대체되잖아요. 그 대체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규범을 따라야 되느냐, 옛날 전통적인 규범을 따라야 되느냐, 새롭게 들어오는 이 문화의 규범을 따라야 되느냐에 있는 혼동,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전통 문화의 의의와 계승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우리 이렇게 지금 문화 변동, 문화 동화, 융합, 병존 봤어요. 사실 문화 동화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세계화에, 자, 하나만 더 적을까? 세계화에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한옥 짓고 살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아파트. 네, 아파트. 사실 서양식 아파트는 이런 모양이 아니에요. 네, 서양식 아파트는 이런 모양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파트라든지, 네, 우리 양옥, 주택, 이런 데서 살잖아요. 이것도 다 이 문화가 어쨌든 다른 문화로 들어온 건데 우리나라 사실 이것도 병존이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한옥과 양옥이 공존하고 있어요. 북촌이나 서촌 가시면 많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문화 동화 갈등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고요. 문화 융합은 그나마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 둘이 융합이 돼서 하나의 새로운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거 아까 우리 필기 한번 한 거 같은데 어디서 했더라? 생각이 안 나나요? 자극점파. 랑은 좀 비슷하진 않지만 우리가 U 표시한 건 자극점파에서 했었죠. 네, 그래서 기억하고요. 이거 왜 여기서 들어가지? 네, 그 다음에 문화 병존. 네, 역시나 두 문화가 네, 다른 말로 우리 공존이라고 하기도 하죠. 두 문화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 문화는요, 가급적이면은 병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좋고요. 융합까지도 괜찮습니다만 동화는 안 됩니다. 동화. 전통 문화에 있어서 동화는 절대 안 돼요. 융합 괜찮아요. 병존도 괜찮아요. 융합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낸다면은 그거 역시 네, 신문화가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90년대에 보면은 한창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의 문화들이 막 들어오고 막 그런 말이 있었어요. 90년대는 X세대라고 해서 우리가 새 문화의 창조자다 하면서 네, 막 신인류 막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뒤에 198페이지에 있는 읽기 자료와 단답형 서술형 문제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기억나나요? 자, 한 번만 더 복습해 볼까요? 자, 한 번만 더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싶어서. 자, 문화 변동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요인. 네,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발명과 발견을 나눴고요. 아니, 내재적 요인, 내적 요인부터. 내재적 요인, 외재적 요인으로 나눴고, 내재적 요인의 발명과 발견으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조도로 공부를 하면은 좀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발명에는 1차 발명과 2차 발명이 있었고, 제가 아까 얘기를 안 했었는데, 관념적 발명은 뭐냐면은, 사상, 종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 이런 거. 관념적이죠.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직접 전파, 잠깐만, 이렇게 좀 쓰자. 이걸 문화 전파라고 한다고 했고요. 문화 전파의 세 가지.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2번. 그럼 이 문화병동 어떻게 일어나니? 양상에 대해서 했고요. 세 가지 배웠습니다. 문화가 대체됩니다. 동화, 문화 동화. A, 뿔, B가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화, 융합. A와 B가 결합해서 C가 됐다. 세 번째, 문화 병존, 문화 공존. 같은 표현이고요. A 플러스 B가 돼서 A and B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어디 펴보는 거죠? 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자료 문제풀이 갑시다. 자료도 보고 문제도 풀게요. 오늘은 제가 미리 말씀드린 OX 풀 시간을 못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멈추고 풀고 채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화 전파의 유형 가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고구려 승리자 하가인 담징에 의해 맷돌, 정의, 먹 등의 제조법이 일본어로 전해졌어요. 이게 삼국시대 문화교류를 나타내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그렇지? 네, Q 1번. 직접 전파입니다. 이게 문화의 직접 전파고요. 자, 직접 전파는 문화 변동 요인 중에 내재적 요인이에요? 외재적 요인이에요? 외재적 요인이에요. 2번.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 가요가 널리 알려지고 대중문화가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한류가 시작되었어요. 대장금 기억하라 했고요. BTS. 네. 뭐예요, 이거? 간접 전파예요. 매체를 통해서 거쳐갔잖아요. 매체라는 거. 반드시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Q3. 네, 다이스 나타난 문화 전파의 유형은, 네. 아메리카 체로키족은 백인에게서 전반의 알파벳의 자극을 받아
새로운 체로키 문자를 고안하였다. 이거는 자극 전파예요. 자극 전파. 우리나라도 중국의 한자를 보고 설총이라는 사람이 이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오늘 드립을 안 치는 이유는 진도 빼기 바빠서요. 미리 얘기할게. 자, 문화 변동의 양상입니다. 가. 고려 후기에는 원나라 문화가 널리 유행했습니다. 왜? 원간석기였잖아요. 남자들은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기도 했고요. 홀례를 할 때 여자들은 족두리를 머리에 하고, 족두리 여기 머리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볼에 연지곤지 찍었고요. 이러한 몽골풍의 일부는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도 남아있어.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냥 이런 거예요. 머리가 있으면은 이렇게 뭐 족두리 같은 거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빨간색 나 왜 하이테 같이 보이지? 이런 거예요. 자, 어쨌든 Q1 가에서 나타난 문화 변동은요. 자, 여기 가에서 나타난 문화 변동이 문화 동화예요. 예. 네. 선생님 왜요? 대체되고 있잖아요. 예, 네, 몽골풍 점점 몽골 문화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Q1-1 네, 이 가에서 나타난 문화 변동의 부정적 측면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전통 문화가 소실되는 거였어요. 전통 문화의 소실. 이 전통 문화가 소실되면 사회 구성원의 결속력을 저해시키겠죠.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문화적 다양성이 이런 얘기 안 하시면 안 돼요. 문화적 다양성이 훼손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머리 쓰면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왜요? 문화가 다른 걸로 대체돼요. 여러 문화가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대체되다 보면은 하나의 문화만 남게 되죠. 결국은 좀 하나의 문화밖에 안 남게 되는 죠. 하나의 문화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문화의 융합은 섞여서 새로 만들어졌으니 세 개의 문화가 있게 되는 거고요. 공존은요, 두 개의 문화는 그래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Q2번. 네, Q2번이 아니라 여기는, 네, 뭐 이래요? Q1-2번. 1-2번. 네, 전통 문화 요소를 A, 외래 문화 요소를 B, 문화 접변을 플러스라고 할 때 가에서 나타난 문화 변동. 문화 접변이 뭐예요? 라고 얘기한다면요. 여러분 앞에 잠깐 가보실래요? 문화 접변? 네, 거기 얘기했어요. 제가 문화 변동에 제가 거기에 양상에 내재적 변동과 내재적 변동과 접촉적 변동이 있다 했고요. 그 접촉적 변동이 문화 접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접촉적 변동 뭐 이런 거 구분할 필요 없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동화, 융합, 공존이긴 해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A 문화, B 문화 결합해서 B 문화 됐다. 또는 이렇게까지만 할 수밖에 없네요. 네, 또는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써서 이렇게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자, Q2. 자, 나에서 나타난 문화 변동은 자, 강화도인의 성공의 성당의 외관은 전통적으로 불교 대체의 모습. 저 외부는 불교, 내부는 바실리카 양식, 가톨릭 성당의 모습과 유사해요. 동양과 서양의 건축 양식이 양식이 합쳐진 거죠. 그럼 이거는 문화 융합이죠. 세 번째. 네, 말레이시아의 물라카는 항구 도시로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가톨릭교, 개신교 다양한 종교가 유입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다양한 종교들은 종교의식이 행해질 정도로 물라카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들 문화 여전히 남아있네요. 공존하고 있죠. 자, 세 번째 자료입니다. 기존 문화의 정체성과 문화 변동 사이의 관계 읽어보시고 전통 문화의 창조적 개성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OX로 정리하는 문제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딱 정지하시고 문제 푸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네, 전통 문화는 사회 유지와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네, 전통 문화는요, 사회 구성원을 결속시킨다고 했어요. X 되겠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B, 2번. 네, 전통 문화는 문화의 고유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죠. 자, 3번.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의 발명과 발견이 있습니다. 외재적 요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문화 전파가 있는 거고요. 4번. 신화, 종교는 관념적 발명의 사례이다. 이거 맞아요. 제가 아까 관념적 발명이 뭐라 했어요? 사상, 종교, 언어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발명은 물질 플러스 관념 어쨌든 뭐 그런 얘기 있고요. 5번. 새로운 문화 요소가 등장해 반드시 문화 변동이 일어날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일어나진 않아요. 다만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6번. 문화 융합은 문화 공존과 달리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둘 다 섞인다 했잖아요. 공존은 나란히 둘이 서 있는 거고요.
융합은 섞이는 거예요. 섞이기 때문에 정체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7번. 네, 발견과 달리 발명은 문화 변동의 내적 요인이 아까도 봤지만요. 이건 아니에요. 왜요? 발명과 발견 둘 다 내적 요인이죠. 그 다음에 8번. 문화 전파는 인적 교류뿐 아니라 매개체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간접 전파죠. 9번. 네, 전통 문화의 현실적 여건에 맞게 재해석하고 재평가해야 된다. 너무 여러분 비문학 독해하면 되는 선지였고. 10번. 네, 문화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래 문화 요소를 배척해야 되니까 아니요. 공존해도 된다 했잖아요. 11번. 네, 새로운 문화 요소의 등장이나 다른 문화 체계와의 접촉을 통해 한 사회의 문화 체계의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을 문화 변동이라고 한다. 다른 문화 체계와의 접촉, 문화 접변, 접촉적 변동, 내재적 변동 아니고 접촉적 변동, 문화 변동, 문화 접변이고 문화 변동이라니까 맞고요. 12번. 직접 전파는 인쇄물, 텔레비전, 인터넷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 일어나는 전파예요. 아니요. 이거는 간접 전파예요. 간접 전파. 13번. 세계화 시대의 가장 큰 문화 변동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전파이다. 이건 맞는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이제는 발명 발견에서 막 그렇게 문화가 만들어지는 시기는 아니에요. 왜? 세계화 시대잖아요. 다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교통도 엄청 발달했고 통신도 발달해 있다 보니까 자극 전파, 직접 전파, 간접 전파 할 수 있는 거죠. 14번. 네, 문학의 동량에서의 문화는 넓은 의미의 문화로 생활 양식의 총체를 말합니까? 아니지, 이거 읽으면 알잖아요. 왜요? 문학의 동량이라는 뜻은 여기서 문학에는 우리 사회, 우리 국가에서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학의 동향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의 문화입니다. 15번. 불교와 토착신앙의 결합으로 산신각이 만들어진 것은 문화 저항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문화 융합에 해당이 되겠죠. 이것도 공존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공존이면 둘 다 나란히 있는 거고 섞인 거예요. 이거는. 네, 이렇게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요 5문제거든요. 네,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시간이 안 되면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갈게요. 다음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화 변동의 양상으로 옳은 것은 기원전 4세기에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은 동서양 미술 교류의 계기가 되었다. 동서양에 있는 기록이었던 간다라 지방에서는 북인도예요. 여기가 북인도 간다라 지방에서는 인도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만나서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불상조가 그게 간다라 불상이고요. 이 간다라 양식은요, 그렇죠, 헬레니즘 문화와 그 인도의 문화가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화 융합이고요. 자, 문화 병존과 공존은 같은 말, 문화 저항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 2번 중에 하나가 됐었을 텐데 보니까 바뀐 게 대체된 게 아니고 섞인 거네요. 그럼 2번이고요. 2번 문제. 문화 변동의 요인 중 다음 그림의 A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이 발생하였는가 아닌가? 아니오래요. 그러면은 외재적 변동이 뭐예요? 문화 전파가 되겠네요. 우선. 그럼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었으니까 만드는 거는 자극 전파죠. 자극 전파. 자, 그럼 1번. 조선시대 최초로 한글이 창제되었으니 그냥 만든 거예요. 2번. 15세 유럽인들이 신학문 개척한 거 그냥 개척한 겁니다. 3번. 중국 원나라 시대에 한국어로 목가시가 전래된 거. 3번은 직접 전파고요. 4번. 한국 드라마를 통해 동남아시아의 한류 열풍이 확산되고 있는 거는 간접 전파. 5번. 일본이 중국의 한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가나 문자. 우리 또 안 나오네. 히라 내가 나가진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정답은 5번이 되겠죠. 3번 문제 갑니다. 문화 변동의 요인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고른 거 옳은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문화 변동의 우리가 지금 가나다가 뭔지 찾아야 돼요. 이런 손소도 문제 제가 이제 심화 특강에서 다 다뤄드릴 겁니다. 자,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는가? 아니요, 내재적 요인이 아니면 외재적 요인인데 그럼 그 외재적 요인은 문화 전파입니다. 문화 전파도 3가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아래로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었으니까 아니오면 발견이죠. 만든 거는 발명이고요. 그럼 다는 발명이 되겠네요. 자, 기억. 두 문화 간 직접적 접촉에 의한 문화 변동 가에 의한 거예요. 맞죠? 왜? 직접 전파니까요. 자, 니은. 페니실린은 나에 의해 등장한 문화 요소이다. 페니실린이 뭔지 모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잠깐 여러분들의 제 알람이 잠깐 울렸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럼 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것이 항생제예요. 항생제인데 이거는 원래 있던 게 발견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페니실린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제 알았으니까 이렇게 딱 적어 놓읍시다. 발견된 겁니다. 네, 그럼 니은 발견 맞고요. 자, 디귿. 아메리카 체로키족이 백인에게서 전파된 알파벳의 영향을 받아 체로키 문자를 만들어낸 것은요. 뭐예요? 자극 전파예요. 가예요. 네, 다가 아니야. 가. 예. 오늘날 세계화로 인해 문화 전파보다 발견에 의한 문화 변동이 증가하진 않았어요. 반대가 돼야 되겠죠? 정답은 기억 니은. 네, 1번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갈게요. 전통 문화의 계승과 관련된 다음 글이 시사된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스트 저크는 한국의 댄스 팀으로 미국의 유명 프로그램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이 팀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통 문화의 독자성과 외래 문화가 조화를 이룬 점. 문화가 이제 둘이 섞인 거예요. 조화를 이뤘어요. 네, 저스트 저크는 외국 노래에 맞춰 군무를 선보였는데 이때 태권도에서 처형한 동작을 안무로 활용하였고 무대 배경을 한글 간판으로 꾸미는 등 외래 문화와 한국 문화가 적절히 혼합하여 현대 전통 문화를 현대적 의미에 맞게 재해석했습니다. 즉 전통 문화를 현재 시대에 맞게 재창조한 거네요. 정답 3번으로 가면 되겠고요. 네, 나머지는 여러분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외래 문화를 활용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5번도 잘 봅시다. 우리 거기 가나다 돼 있는데 가가 아니고 A고요. 나가 B고요. 다가 C입니다. 이게 잘못 들어갔어요. 자, 첫 번째, 변동 요인이 한 사회 내부에서 발생했습니까? 네, 변동 요인이 한 사회 내부에서 잠깐만요, 여러분. 네, 변동 요인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시스템에 갑자기 문제가 좀 생겨서 제가 이거 시스템만 잠깐만 조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조금만 해요. 네, 잠시만요. 네, 아직 한국 잠시만요. 진짜 죄송합니다. 자, 네. 이 시스템 갑자기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죄송해요. 자, 그러면 A 볼까요? 변동 요인이 한 사회 내부에서 발생했어요? 아니요. 그건 한 사회 내부는 내재적 요인인데 아니라 외재적 요인이에요. 문화 전파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자, 새로운 문화 요소가 어쨌든 그러면 지금 내려온 거는 문화 요소 중에 어떤 거예요? 지금 내재적 요소? 내재적 요인이죠. 그러면은 발명과 발견 중에 하나인데 요소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발견. 만들어졌어요. 발명. 기억 봅시다. 네, 서로 다른 문화권의 구성원 간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문화 변동, 직접 전파입니다. 그러면 직접 전파 A 맞죠? 자, A가 기억이 맞는 거예요. 니은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도 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니은 별표 이건 맞는 내용이긴 한데 굉장히 킬러예요. 여러분 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D가 바퀴는 C가 아닌 B에 의해 등장한 문화 요소예요. 네, C죠. 발명이죠. 바퀴는 발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D가 아니고요. 네, 리을 세계화가 확산될수록 A에 의한 문화 변동은 증가하죠. 왜? 세계화 시대에 맞춰서 전파를 이렇게 내가 전파한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요. 네, B와 C에 의한 문화 변동. 이러한 내재적인 요인은, 문화 변동의 요인은 감소하더라.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우리 다음 시간에 테마 17 나갑니다. 문화의 상대주의 보편윤리적 성찰이고, 요 파트가 내용이 굉장히 좀 많아요. 문제도 7문제 막 제가 넣어놨거든요. 네, 이번 시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50분 동안 듣는 거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한 거 복습자 한번 하시고, 발명이 뭐더라? 발견이 뭐더라? 1차 발명, 2차 발명, 관념적 발명, 네, 문화 변동, 접촉적 변동, 문화 접변, 또, 다 말해요. 문화 동화, 문화 병존, 문화 공존, 문화 융합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